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로, 진학, 취업 이런 것을 도와주는 진로 코치 이영대 박사입니다. 2021학, 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과목의 기본 방향, 그다음 문항 출제 시 유의사항, 출제 범위 이런 것이 수험생들이 알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도 나오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에서 이 각각 과목별로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전 과목에 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Wise라는 어플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씨가 작은데요. 일단 그 2022학년도 6월 수능이 갖는 의미가 뭔가 하면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첫 시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어, 수학, 직업탐구가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학이 문과, 이과 구분되었다지만 이제는 수학이 문과와 이과 학생들이 같이 보는 거죠. 그런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회 탐구, 과학 탐구가 각은 분리되는데 통합이 된 거죠. 17개 과목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EBS 수능 것이 과거에 70% 이상 되는데 연계율을 문항수로 50% 하고, 그 다음에 지문도 직접 연계가 아니고 직접이 나왔는데 이제는 간접 연계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 그 다음에 또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출제했다. 그 다음에 국어와 영어에서 다양한 지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수능 교재, EBS 수능 교재와 연계했다. EBS 수능 교재 연계를 한 50% 정도에서 맞추려고 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직업 탐구 영역이 공통 과목과 이제 선택 과목을 바뀌었다. 그 다음에 사회 탐구와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17국 가운데 2개를 선택했다. 제2외 한문이 절대평가되었다. 그 다음에 EBS 수능 교재에서 어떤 연계를 하는데 연계율을 낮추고 간접 연계를 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하게 됐다. 그 다음에 또 대학교에 가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지문을,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했다. 이런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논란이 안 생기도록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EBS 연계율도 50%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교재도 이게 간접 연계, 지문도 간접 연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국어부터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국어도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 목표 2015 교육과정을 목표와 내용에 기초해 했다. 그 다음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했다. 그 다음에 평가 문항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항 출제 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출제 범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다음에 이것이 그 11월 수능 본고사에 그대로 아마 이 지금 형태가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9월 모의고사가 있지만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할 거냐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문제 출제 기본 방향, 문항 출제 유의사항, 출제 범위 해서 PDF 파일을 이제 변환하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난 것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DF 파일은 교육부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에 가면 지금 이 과목별로 이런 내용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기본 방향, 그 다음에 문항 출제 시 유의사항, 출제 범위, 영어도 출제 기본 방향, 구체적인 기본 계획, 문항 출제 시 유의사항, 출제 범위 이런 것이 지금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가면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항 출제 시 유의사항, 출제 범위, 한국사도 출제 기본 방향, 문항 출제 시 유의사항, 출제 범위 이런 것이 내용이 탑재되어 있고 사탐, 그 다음에 가탐, 그리고 이제 직업 탐구는 이제 그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라는 게 특성화 고교 학생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직업 탐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이 또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가 되었다. 제2외국어 한문이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문, 그 다음에 제2외국어에 관해서 한문의 이해와 한문의 활용 능력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교육한다. 한문의 어떤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제2외국어의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2외국어를 잘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탐구 영역 하나를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어, 과거에는 아랍어가 관심 많은데 지금 베트남어인데 이제는 절대평가로 되면서 아마 예전에 같던 어떤 그런 로또와 같은 그런 아랍어에서 대박나는 그런 것은 없어지려 봅니다.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출 문제가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에 가면 기출 문제와 답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탐구에서도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것이 되고 두 과목을 선택할 때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그 다음에 그 직업 각각의 어떤 5개 영역별로 농업, 공업, 상업, 수산대양, 아동인가요? 그런 쪽으로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보니까 굳이 뭐 문제를 공부 안 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출 수 있고 대신에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되는 용어, 최저임금이 얼마다 같은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탐, 가탐 이제 같이 하는데 네, 그래도 특히 올해 입시는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이거든요. 과거에 그 의학분업 2+4인 약 각 대학이 거의 다 6년제로 바뀌면서 약 3,000명 이상 약대가 지나갈 찬스가 생겼고 또 의대도 아마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가탐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유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년의 과목에도 과목을
선택을 뭘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 그 학과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약대를 가려면 생물학이나 화학을 해야 된다. 물리나 지화학하는 것보다는 생물이나 화학을 해야 나중에 따라갈 수 있고, 공대 같은 경우는 물리라든지 화학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출제 방향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출제 방향,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출제 범위라든지 출제 기본 방향, 문항 출제 시 유의사항, 이걸 알면 이게 이제 11월 수능 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사, 이제 한국사는 이제 한국사를 안 보면 이제 수능이 빵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고, 또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됐던 게 영어가 굉장히 과거에 EBS 지문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많고, 또 그래서 영어가 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 논란이 많은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과연 이과 학생들이 하는 기하라든지 이런 쪽에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아마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출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아마 좀 수정이 된다든지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학에서 굉장히 뭔가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통 과목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아마 거의 변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란의 어떤 여지가 되어서 공통 과목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것도,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인데, 공통 과목에서 어렵다. 그 다음에 지문이 굉장히 긴 지문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어떻게 빨리 읽느냐 없냐, 그래서 지문과 관련한 국어에서는 지문과 관련한 그런 걸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6월 모의고사 전과목 출제 기본 방향이라든지 문항 출제 시 유의사항, 출제 범위 같은 게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교육부의 네이버 블로그에서만 지금 PDF 파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기 어떤 방향에서 출제가 됐느냐, 문항 출제 시 유의사항이 무엇이었느냐, 출제 범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이런 어떤 그 6월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어떤 의도에서 출제했냐,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